울릉공항이 동해 위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부터 한국 사회는 이 공항을 단순한 지방개발 사업이 아니라 전력과 파도가 지배하던 외딴 섬에 국가 기술력이 직접 다리를 놓는 상징적 현장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활주로 공정률이 72%라는 발표가 나온 지금 이 시점은 특히 의미가 크다. 바람 한 점에도 배가 뿌리째 흔들리던 울릉도, 주민들에게 하늘길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과 연결된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진척 상황은 섬 전체가 기다려온 신호탄이었고, 그것은 동시에 한국 기술이 또 한 번 자연의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했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특히 울릉공항은 국내에서도 드물게 해상 위를 직접 메우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공정의 모든 단계마다 극한 조건을 돌파해야 했다. 울릉도는 사방이 깊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안선은 절벽과 안반이 연속된다. 겨울철에는 파도가 수미터씩 치솟아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하는 날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팀은 연중 가능한 시간대를 치밀하게 계산해 가설재 투입과 매립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며 일정에 맞춰 속도를 끌어올렸다. 지금의 72%라는 수치는 단순한 공정률이 아니다. 태풍과 너울성 파도가 일상인 지역에서 이 정도의 진척을 이끌어낸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뚫고 나온 결과였다. 하지만 이 공항에 쏟아부은 국가 예산 8천억 원은 단순히 섬 하나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울릉공항은 국토 동쪽 끝에 한국이 직접 항공망을 확장하며 해상활동과 안보체계까지 견고하게 다지는 전략적 기반이 된다. 동해는 이미 군사적 긴장과 해양 주권 문제가 수시로 얽히는 지역이며 강릉과 포항 사이 넓은 해역에서는 해군과 공군의 합동 대응이 필요한 순간이 잦다.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헬기나 함정만으로 대응하던 구조체계도 항공기 투입이 가능해지며 모든 돌발 상황에 훨씬 빠른 전개가 이루어진다. 즉, 이 공항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동해 방어권의 공간적 한계를 완전히 뒤집는 전환점이 된다. 그러나 활주로 공정률이 70%를 넘어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울릉공항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유 중 하나는 활주로 길이였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바람 방향과 착륙 접근 경로를 고려하면 1200m 활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동해 바람은 종종 순간 돌풍으로 변하며 접근 각도를 흔들고 겨울철에는 직풍이 강해 착륙 난도가 높아진다. 이런 환경에서는 여유 길이가 부족할 경우 착륙을 시도했다가 재이륙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울릉도 항공사업이 계속 지연된 이유도 바로 이 착륙 안정성 문제였고, 주민들은 당국이 안전성과 현실적 운영 조건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계속 묻고 있다. 해수부와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주로 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고 동해 특유의 바람 패턴을 예측하는 자동 관측 체계를 공항 운영에 결합시키기로 했다. 공항의 전체 설계도 접근 각도를 직선화하고 조종사가 바람 변화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시계 조건과 전파 장비 강화를 포함했다. 만약 이 대책이 실제 운영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면 울릉공항은 한국 공항 구조물 가운데 가장 첨단의 기상대응 체계를 갖춘 시설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2028년 개항이라는 목표가 유지된다는 사실은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다. 울릉도는 그동안 겨울이면 고립이 일상화됐고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헬기가 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배편은 높은 파도 때문에 수일시 끊기기의 일쑤였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육지로 나가는 일이 마치 계절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공항이 열리는 순간 울릉도는 단절의 섬에서 동해 항공망의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관광산업은 물론이고 물자 수급이 안정되며 지역 경제 전체가 연중 운영 체계로 진입한다. 이는 지역 일자리와 건설, 서비스, 운송 산업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공정률 72%라는 소식이 울릉 주민들에게 각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기술적 진척이 아니라 섬의 삶의 조건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다. 공항이 실제로 문을 열면 주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는 시간의 회복이다. 수십 년 동안 배편을 기다려야 하는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육지와 연결되는 하늘길이 생긴다. 이 변화는 교육, 의료, 비즈니스, 응급대응 등 삶의 모든 영역을 동시에 변화시킨다. 특히 청년층은 더 이상 섬을 떠나야만 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내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차원에서도 울릉공항은 동해전략 구도의 한 축을 완성한다. 울릉도는 북방 해역 감시와 해양 활동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공항이 오픈되면 관측, 순찰, 구조에 필요한 항공 플랫폼이 훨씬 빠르게 전개된다.
장기적으로는 기상정보 축적과 해양 모니터링까지 포괄하는 복합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어 동해 전반의 상황 인식 능력도 크게 올라간다. 무엇보다 동해에 항공 기반 시설이 생긴다는 사실 자체가 주변국에 보여주는 신호 효과가 크다. 한국이 동해 인프라를 장기적 안보 관점에서 관리하는 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울릉공항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태풍과 절벽, 한계 지형을 상대로 한국 기술력이 벌인 장기전이었다. 그리고 공정률 72%라는 수치는 바로 그 장기전이 후반부에 진입했다는 증거다. 이제 남은 과제는 활주로 마무리와 착륙 안정성 개선, 기상 대응 시스템의 완성이다. 동해의 혹독한 환경이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겠지만 지금까지의 속도와 기술력을 고려하면 공항의 2028년 개항은 충분히 현실적이다. 이 공항이 열리는 날 울릉도는 고립의 끝에서 벗어나고 한국은 동해 한가운데에 새로운 항공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그 순간은 단지 지역 뉴스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 지도의 지각 변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울릉공항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공항이 가진 기술적 독창성과 시공 방식 자체가 한국 건설 역사의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울릉도는 단순히 멀리 떨어진 섬이 아니라 활주로 하나를 놓기 위해선 바다를 매립하고 안반을 절단하며 기상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구조체를 설계해야 하는 초난도 지역이다. 특히 공항 예정지는 사면이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기존 방식대로 육지의 활주로를 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국 선택된 해상 매립 방식은 어느 정도의 비용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공항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인 결정이었다. 해상 매립의 핵심은 거대한 방파 구조물을 설계해 동해의 거친 파도를 막아내는 것이다. 울릉도는 여름 태풍과 겨울 너울이 모두 강한 지역으로 파고가 5m를 넘는 날이 잦았다. 이 때문에 방파제는 일반적 설계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아야 했고 매립 공간을 지탱하는 육상 구조물은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체계가 기존의 내륙 공항보다도 한 단계 강화된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실제로 공사 초기에 투입된 자재 검증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강도를 요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견되었고 시공사는 모든 자재를 다시 확인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철저하게 품질을 맞췄다. 공정률이 72%에 도달했음에도 재점검과 검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이 까다로운 설계 조건 때문이다. 활주로를 지탱하는 기반 안반도 문제였다. 울릉도는 화산섬으로 섬 전체가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안반층과 경사가 심한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반은 단단하지만 불규칙하고 균열이 많기 때문에 활주로 구조물을 안전하게 고정하기 위해선 안반 절단과 재압촉 작업을 병행해야 했다. 기계가 들어오기 어려운 경사 지형에서는 인력을 이용해 직접 절단해야 하는 구간도 많았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안정성을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절차였다. 특히 지형별 압축 강도를 측정해 약한 부분을 덧보강하는 방식은 공정 속도를 늦추는 한편 장기적인 내구성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설계팀이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바람이었다. 울릉도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계절별 바람 패턴은 예측이 어렵다. 항공기가 착륙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측풍이 강하게 불어 활주로 중심을 벗어나는 경우인데 울릉도의 겨울바람은 이런 조건을 만들기 쉽다. 그래서 설계팀은 바람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조종사에게 즉각 제공하는 고성능 관측 시스템을 공항 운영에 포함시켰다. 공항이 완공되면 조종사는 활주로 접근 전 단계에서 바람의 미세한 변화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순간 돌풍을 피하기 위한 기동을 훨씬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공항이 완공되면 운영될 항공기는 주로 국산 소형 기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종들은 울릉도의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기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항공기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내 노선에 투입되는 소형 기종들의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 울릉공항은 이러한 국산 항공기 실전 운용의 실험장이자 성능 검증의 현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 공항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면 향후 한국의 소형 항공기 시장은 해외 진출까지 고려할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울릉공항의 영향력은 관광 산업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울릉도는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해안 절경과 독특한 지형 덕분에 국내 관광객의 관심이 꾸준히 높았다. 그러나 접근성이 떨어져 여행을 계획하기가 쉽지 않았고 특히 날씨에 따라 배가 수시로 끊기기 때문에 여행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공항이 생기면 하루 수차례 울릉도를 오가는 항공편이 생기고 여행 일정이 안정될 뿐 아니라 관광 수요가 한층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숙박업, 음식점, 교통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울릉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모델의 중심지로 재편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도 크게 달라진다. 울릉도는 그동안 생활 물가가 국내에서 손꼽히게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운임 비용과 물류 접근성의 한계 때문에 기본 생필품조차 원가가 높았다. 하지만 공항이 생기면 물류 수급이 훨씬 안정되고 가격 구조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교육 의료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학생들은 육지로 나가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응급 환자는 더 빠른 시간 내에 대형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의 기반을 바꾸는 대규모 구조 개편이다. 동시에 울릉공항은 동해 해양 감시 능력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울릉도는 동해의 중간 거점으로 항공기 감시 활동과 해양 정보 수집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 공항이 생기면 이 지역의 항공 활동이 확대되어 구조, 수색,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훨씬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특히 해양 사고가 잦은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항공구조 체계의 확충은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다. 장기적으로는 울릉도가 동해의 항공 및 해양 기지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은 동쪽 해역에서의 위기 대응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처럼 울릉공항은 단일 목적의 공항이 아니라 다층적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복합 거점이다. 공정률 72%라는 지금 시점은 이 변화의 전환점이며 남은 공사 단계는 기술적 완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활주로 포장, 기상장비 설치, 운영 시뮬레이션은 모두 실제 개항 이후 안전성과 운항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몇 년은 더 치밀하고 정교한 작업이 이어질 것이다. 공항 건설팀은 이미 이 단계를 대비해 축적된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상 상황을 가정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도 개항에 맞춰 지역 서비스 산업의 확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울릉공항은 이제 단순한 건설 중인 공항이 아니다. 그것은 동해의 거친 파도를 이겨내며 한국 기술력과 지역 공동체의 염원이 함께 결합한 결과물로 2028년 개항은 이 모든 과정의 종착지이자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 섬의 미래가 바뀌고 동해의 전략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 변화는 앞으로 울릉도를 바라보는 모든 시각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다. 공항이 문을 여는 날, 울릉도는 한국 항공 인프라의 또 다른 장을 여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다. 울릉공항을 둘러싼 논의는 공정률 상승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공항은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수많은 기술 검토, 환경 문제, 주민 의견, 안전성 논쟁이 얽히며 한국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책 사업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활주로 길이 논란은 단순한 공사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항공 운영 안정성과 직결된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꾸준히 울릉도의 지형과 바람을 고려하면 활주로 길이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동해의 바람은 방향 변화가 짧은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국내 내륙공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다. 활주로 길이에 대한 논란은 국제 기준과 국내 지형 조건을 비교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불붙었다. 울릉공항이 수용할 항공기의 대부분은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소형 기종들이지만 기체 성능이 충분하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착륙 과정에서 순간 돌풍을 만났을 때 항공기가 활주로 중심선을 벗어나는 상황은 짧은 활주로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진다. 특히 겨울철 울릉도의 측풍은 조종사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활주로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으면 계절별 결항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 주민들이 이 문제에 민감한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다. 공항이 생긴다고 해서 실제로 연중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이다. 또한 울릉공항의 운영 방식은 기존 지방공항과 크게 다르다. 울릉도처럼 고립된 지역에 위치한 공항은 단순히 항공편을 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응급구조와 재난 대응의 중심지가 된다. 응급환자 이송, 산불 감시, 해양사고 대응 등 여러 공공목적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상 조건이 변덕스러운 지역에서 착륙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공항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활주로 길이에 대한 논쟁은 단순한 건설 논쟁이 아니라 울릉공항의 본질적 기능과 직결된 문제였다. 국토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검토해왔다. 활주로 추가 연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안전구역을 확장하거나 접근 각도를 조정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또한 고성능 자동기상 관측 장비와 바람 변화 예측 시스템을 활주로 운영의 필수 요소로 넣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울릉도의 갑작스러운 바람 변화를 조종사가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짧은 활주로에서도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이었다. 결국 울릉공항은 한국에서 가장 정교한 기상 기반 공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공항 공정이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도 꾸준히 검토됐다. 울릉도는 독특한 자연 생태를 가진 보호지역으로 해양 매립 과정에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병행됐다. 공사구역 주변에서 발견되는 해양 생물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공사 시기를 조절해 산란기와 충돌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해수 흐름 변화가 어종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며 설계 구조물을 조정하는 등 자연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특히 해양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두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했다. 울릉공항 건설 과정이 다른 공항과 차별화되는 또 다른 지점은 지역 공동체와의 소통이다. 울릉도는 인구 규모가 크지 않지만 지역사회 결속이 강한 지역으로 공항 건설이 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 주민들은 공항이 열리면 의료 접근성, 교육 기회, 물자 수급, 관광산업 등 생활 기반 전체가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운영 안정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함께 표했다. 정부와 시공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역 교통망 정비 계획도 함께 마련해왔다. 또한 공항 개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울릉도 내 서비스 산업의 구체적인 변화도 이미 시작되고 있다. 숙박업체들은 객실 확장과 시설 보수를 진행하고 있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도 본격화됐다. 새로운 항공 수요에 맞춰 지역 내 교통수단 정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항 개항에 맞춰 관광객 동선을 최소화하는 도로 확장 계획까지 검토되고 있다. 울릉도의 경제 구조가 공항 개항을 기점으로 빠르게 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공항 공사가 계속 진행될수록 울릉공항이 동해 전체의 전략 지형을 바꾸는 프로젝트라는 점도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 동해는 해양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는 민감한 지역이며 주변국의 해양 활동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해역이다. 이 지역에 항공 기반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한국의 해양 감시 능력과 대응 속도가 크게 향상된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는 울릉도가 동해 전역을 아우르는 항공 지원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국가 차원의 해양 운영 능력을 높이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결국 울릉공항은 단순히 섬에 공항 하나 지어지는 것을 넘어 국가 전략, 지역 경제, 관광 산업, 기상 대응 기술이 모두 결합된 초대형 프로젝트로 이해해야 한다. 공정률 72%라는 숫자 뒤에는 수많은 실험, 재설계, 보강 작업, 그리고 지역 주민의 긴 기다림이 함께 담겨 있다. 앞으로 남은 공정은 활주로 완성도와 기상 대응 장비의 정밀 조정, 운영 테스트가 핵심이 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울릉공항은 한국에서 가장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공항으로 완성될 것이다. 울릉공항 논의의 중심에는 항상동의 기상 조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대한민국 전역에서도 손꼽힐 만큼 예측이 어려운 기후 특성을 가진 곳으로 일기 변화가 매우 빠르고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뀐다. 이런 환경은 항공 운항에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실제로 울릉도 인근 해역은 겨울철이면 강풍과 눈구름이 밀려오며 잠깐 사이에도 가시거리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된다. 항공기가 활주로 접근 중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직면하면 조종사는 즉각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고 이때 활주로 길이와 안정성은 생명선과도 같다. 따라서 울릉공항 설계팀은 기상 대응 기술을 기존 공항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도입되는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은 울릉공항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기반이 된다. 울릉도의 특성을 고려해 초고해상도 레이더와 바람 변화 측정 장비를 포함한 기상 감시 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기류 변화와 난기류 발생을 실시간 분석해 조종사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기존 지방공항들은 기상 변화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는 방식이었지만 울릉공항은 바람과 구름, 가시거리 등 미세한 변화까지 초단위로 파악해 착륙 시점까지 안내하도록 설계된다. 이는 순간 돌풍 위험이 높은 울릉도에서 필수적인 장치이며 조종사에게 안정적인 착륙 환경을 제공하는 핵심 기술이 된다. 기상 대응 기술뿐 아니라 활주로 접근 방식에서도 울릉공항은 기존 공항과 다른 방식을 채택했다. 지형적 제약 때문에 진입 각도를 직선화하는 것이 어렵고 활주로 방향 자체가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위치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팀은 진입로를 완만하게 조정해 조종사가 활주로 중심을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활주로 주변 장애물을 최소화하고 조종사 시야 확보를 위한 조명 구조를 강화하여 바람이 강한 날에도 시각 정보를 명확히 유지하도록 했다. 이 모든 설계는
울릉도의 돌풍과 해무, 강설 등 다양한 기상 변수를 감안한 결과로 울릉공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울릉공항의 기술적 중요성은 단순히 항공편 운항의 안정성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 공항은 동해 해양 데이터의 축적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공항 운영과 함께 기상 정보가 지속적으로 수집되면 동해 전반의 기상 패턴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동해는 계절풍과 해류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예측이 어렵고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해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울릉공항의 기상 데이터는 이러한 해양 사고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동해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거점으로 작동한다. 공항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 경제 구조도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다. 울릉도는 그동안 물류 접근성이 떨어져 경제 활동이 제한적이었으며 주민들의 생계는 주로 어업과 관광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공항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업종과 직종이 생겨나고 물류 비용이 줄어들면서 사업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 과정에서 지역 고용이 증가했으며 공항 운영 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관광 산업은 이미 개항을 대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산업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울릉도 내부 교통망도 재편되고 있다. 공항과 시내를 잇는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새로운 버스 노선과 택시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운송 인력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교통 여건이 불편했던 지역들도 공항 개항 이후에는 중심지와 빠르게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변화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동뿐 아니라 의료와 교육 서비스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응급의료 이송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서 울릉도에서의 의료 접근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항 개항이 가까워질수록 코로나 이후 회복된 국내 여행 수요와 결합해 울릉도가 동해 관광의 중심지로 떠오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날씨 탓에 여행 일정이 불확실했지만 항공편이 생기면 여행객은 훨씬 안정적으로 울릉도를 방문할 수 있다. 이는 숙박업계와 공유 차량, 배달 서비스, 식품 산업 등 다양한 지역 경제 부문에서 새로운 기회를 의미한다. 울릉도는 단절된 섬에서 교류와 성장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 흐름은 공항 개항 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변화는 울릉공항이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을 넘어동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항공 기반이 마련되면 동해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동쪽 해역 전반을 아우르는 감시 구조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울릉도는 향후 동해의 복합기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항은 그 중심에 서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해양 전략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울릉공항의 개항은 기술, 경제, 지역 공동체, 국가 전략이 서로 결합한 결과이며 이 공항이 열리는 순간 동해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상징적 사건이 된다. 공정률 72%라는 현재 시점은 이러한 대전환을 향한 마지막 구간에 진입했다는 뜻이며 앞으로 남은 공정은 이 변화의 완성도를 더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울릉도는 이제섬이라는 한계를 넘어 동해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울릉공항은 그 변화를 현실로 만드는 결정적 인프라가 된다.